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였던가. 당시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던 형님과 매형은 매일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용무를 본 다음 밤 12시쯤에 도착하는 것이 일과였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형과 매형은 평소와는 달리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매형, 오늘 가게 문을 빨리 닫고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 나도 일찍 들어가고 싶었네. 동생은 어딨나? 오늘 저녁에는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이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매형집에 도착한 형님은 평소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찾지도 않던 동생을 찾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이미 나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위제책을 내내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형과 매형은 급히 나를 병원에 옮겼는데 의사는 내가 워낙 약을 많이 먹었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며칠 만에 깨어났지만 이 사건으로 그나마 있는 기억력도 잃게 되었다. 1년이 지나도 기억력이 회복되질 않았지만 다시 공부해서 1964년 한양대 공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교에 다니던 중 군대 영장이 나와 휴학계를 냈다. 군 입대 전에 부모님께서 미리 주셨던 2학기 등록금을 친척의 부탁으로 제대하면 이자까지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며 그해 10월 29일 군 입대하였다. 순조롭게 군 복무가 끝나갈 무렵 친척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펜팔하게 되었다. 1967년 4월 17일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보니 예기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자까지 돌려주기로 한 그 친척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 원금마저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과 매형이 등록금을 주셨다. 제대 후 펜팔하던 여인을 만나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고 결혼을 약속하였다. 호수같이 맑고 큰 눈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등록금 받은 것을 알고 잠깐 빌린다며 가져가더니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고 몇 달을 보내다가 고민 끝에 시골에 내려갔다. 어머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될 터이니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주시면 결혼식 비용도 하고 아내가 될 여자가 미용 기술이 있으니 미장원을 차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은 돈은 은행에 놓고 이자를 받아서 저축할 것이며 저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것입니다. 또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겠습니다. 당장 박사학위를 따올 듯이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면서 설득하는 아들의 말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고 당시 거액의 유산을 받은 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런데 일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고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생, 집에서 유산을 탔다며? 아휴,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무역회사를 하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 담보를 제공받고 주는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투자해봐. 사회 경험이 없던 나는 누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게다가 그때까지 기다렸던 여인에게 소식이 없었기에 나는 방을 얻은 후 남은 돈을 모두 누나에게 맡겼다. 누님에게 돈을 맡기고 며칠 후
여인이 나타났다. 사연인즉 나와 결혼하는 것을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하였기에 설득하다가 한계를 느껴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고 약을 먹고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병원에 실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여 이제 왔다는 것이다.